안녕하세요. 무비 리치를 진행하고 있는 송우진 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무비리치를 진행하고 있는 작가 김혜린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에서 세계에서 1위 하는 영화 갖고 왔거든요.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짠! 네. 바로 이 영화입니다. 네, 레벨문 파트 1 불의 아이. 우주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달의 불시착한 코라는 과거를 숨기고 평화로운 농부 정착지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이 반란군인 블러드 X에게 농작물을 팔게 되면서 잔혹한 노블 제독이 코라가 있는 농부 정착지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코라는 군나라와 함께 위험에 처한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과 함께할 동료들을 구하러 다른 세계로의 여행을 나섭니다. 총잡이 카이, 전설적인 사령관 타이투스, 검술의 대가 네메시스, 몰락한 왕족 타라크, 저항군의 동료들까지 얻게 된 코라는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향합니다. 영웅은 없다. 반란군만 있을 뿐. 영화 레벨문 파트 1 불의 아이였습니다. 감독이 잭 스나이더 감독이거든요. 300 보셔서 300? 네네. 예. 맨 오브 스틸? 안 봤지만 뭔지 나는. 예. 배트맨 대 막 슈퍼맨 막 이런 영화 만드신 분이어가지고 잭 스나이더 감독이 좀 회개했나? 그치, 한번 저스트리그 한번 망가뜨리고 나서 그런 느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선택해봤습니다. 사실은 이게 시리즈물이거든요. 그래서 3편까지 나온다고 하고 있고 이제 시나리오 작법을 배울 때 스테이지 1, 2, 3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스테이지 1은 뭐냐면 세계관이 나오고 그다음에 주요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건의 시작 여기까지를 이제 주로 스테이지 1에 쓰거든요. 그래서 이번 파트 1은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모든 영화를 스테이지 1이나 2를 보러 가진 않아요. 스테이지 1이나 3를. 그러니까 사실 관객이 보는 거는 스테이지 2가 재밌으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원래 스테이지 3가 이제 보통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뭐 90% 이상은 작가나 감독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스테이지 3에서 합니다. 근데 그거를 대놓고 하게 되면 또 싫어하죠. 왜냐면 니까 게 뭔데 날 가르치려 들어? 뭐 이랬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스테이지 2가 재밌으면 감독이 이야기하고자 또는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부담감 없이 거부감 없이 싹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지 2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조금 그랬지만 파트 2가 기대된다. 기대해보자. 그래라. 나 이런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래라. 기대하라. 저한테 말 놓은 거죠 지금? 얼마나 재미가 없으면 제가 지금 이러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폭주했네. 네 기대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라면 나 꾹꾹 참았다가 너무 폭발했어. 나 얼굴 안 빨개졌어요? 네, 어쨌든 그런 의미로 좀 마음을 혹시 보실 분이 계시다면 차분히 가라앉힌 다음에 보시면 시간은 간다. 그리고 조금 팁을 드리자면 이 영화가 뭘 지금 오마주하고 있는가? 오마주인지는 모르겠어요. 오마주였으면 하는 생각으로 생각해봤는데 뭐 짜집기? 아까 감독님이랑 얘기한 것만 해도 매트릭스, 그다음에 캐리비안 베이의 해적, 뭐 에얼리언, 아바타, 그다음에 해리포터, 듄, 스타워즈, 뭐 7인의 사무라이, 300 영화나 좀 봤다 하시는 분들은 골라내는 재미, 골라가는 재미도 진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좀 좋게 생각하면 그 20년을 준비한 영화라고 했거든요, 스나이더 감독이.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이미 다 해놨는데 다른 감독들이 뺏어갔다. 거기에 대한 또 제 생각에는 원망에 나는 생각만 있었는데 20년 동안 나온 영화를 보니까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하면서 아니면 투자자들이 자꾸 이제 시나리오를 이렇게 시나리오가 돌잖아요. 그쵸, 돌면서 애드가 돼가지고 그런 건가? 근데 원래 그 우리나라 이제 한국 영화들은 물론
주로 요즘엔 감독이 많이 쓰는데 맞아요. 원래 옛날에는 그래도 작가가 70% 감독이 30%였는데 요즘 바뀌었어요. 한 80% 감독이 쓰고 시나리오 작가가 쓰는 한 20% 정도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헐리우드의 대작들은 작가들이 20명 30명 붙어요. 맞아요. 분단이 있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해요. 아 근데 또 아까 또 얘기하셨지만은 앞으로 코믹스도 나오고 또 게임도 나온다고 하니까 맞아요. 또 좀 기대해 볼만 한가? 그러니까 게임 회사에서 투자를 많이 했나? 모르겠고요. 네, 여러 가지 그 퀘스천이 네. 예, 많이 들어가는 제가 영화입니다. 아까 감독님이 너무 이 편을 기대하시는 것처럼 얘기해서 반말을 했고요.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안 받아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나는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낭낭한 읽어볼까요? 목소리로 읽어주시죠. 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 말씀입니다. 아멘. 형제가 연합하여 이 부분이 사실은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이제 성경에서는 연합한다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근데 네. 주로 뭐 형제가 연합한다는 말씀보다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이런 말씀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형제가 연합한다는 것은 드물어요. 성경 말씀 중에서도. 근데 현대 용어로 좀 바꾸자면 연합보다는 연대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혼자서 살아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네. 공동체도 정말 중요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스크럼을 짜고 이렇게 힘을 합쳐서 살아나가야 되고 또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삶을 잘 나누면서 살아가야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 또 악한 세상을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요즘에는 어벤져스 마블사도 타노스라는 하나의 아주 강한 빌런을 놓고 네. 어벤져스가 나오잖아요. 각각의 그 캐릭터들이 다 등장해서 하나의 악을 쳐부수기 위해서 엄청 많은 캐릭터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히어로가 많은 악들을 쳐부쉈는데 지금은 거꾸로 됐어요. 악이 한 명이고 나머지는 히로들이 다 붙어야지 간신히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우리나라 배우가 또 등장하잖아요. 아 맞아요. 배두나. 배두나 배우가 등장하는데 갓을 쓰고 등장합니다. 사실은 이제 스나이더 감독 인터뷰를 보면 그 킹덤에서 그 갓을 보고 씌워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왜 이렇게 찌그러서 지었을까? 검투사니까. 예. 그래서 이미 그 LA 그 소품장에 배두나한테 그렇게 오케이를 받지 않고 만들어져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예. 재밌네요. 어쨌든 이 영화의 세계관 중에 하나가 온 인류가 다 그 하나의 빌런을 무찌르기 위해서 다 뭉쳐야 된다.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동양인, 서양인, 뭐 아프리카인, 뭐 심지어는 뭐 로봇까지. 아마 뭐 이 편에서는 안소니 홉킨스가 목소리 역을 했거든요. 네. 그 활약이 좀 기대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1편을 좀 참으시고 어쨌든 세계관을 보시고 그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아셔야 되니까 네. 혹시 2편이 기대감을 갖고 있으시다면 1편을 참고 보시라. 저는 좀 성경적으로 이 영화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게 전형적인 약간 히어로물 스타일로 넌 나의 동료가 되라 원피스 같은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의 정말 시작은 우리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Come on yo, let's go.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런 인물이 주는 매력이 정말 중요한데 맞아요. 이 영화가 지금 힘든 이유는 그 여주인공에게서 그런 매력이 크게 얘를 내가 나서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저는 그게 제일 문제가 같거든요. 근데 미래 사회는 사실은 저는 이제 네트워크 사회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네. 이거 좀 되게 좀 웃긴 얘기긴 한데 이게 배경이 미래 사회라서 한 얘긴데 문득 이제 엄마랑 무슨 얘기하다가 20년 전에는 교대를 못 가서 되게 슬펐던 애들이 많았는데 맞아요. 지금 교대가 미달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래 사회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건데 엄마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넌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내가 미래에는 아마 사람이 타주는 커피를 마시면 그 커피가 더 비쌀 거야.
당연하지. 인간미가 없는 기계가 타주는 커피점도 당연히 있겠지만 빨리빨리 나오지만 나는 사람이 타주는 커피를 먹고 싶다. 그리고 지금은 외과 의사가 인기가 없지만 그때가 되면은 나는 사람이 수술해주는 수술을 받고 싶다. 나는 의사의 판단으로 수술을 받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자꾸 늘어날 것 같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인간미. 얼마나 인간으로서 이 사람이 매력적인가. 인간이 갖는 가치를 더 누가 온전히 갖고 있는가.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이 영화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런 어떤 매력의 부재.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매력적인 인간인가. 그렇죠. 아니 그래서 약간 소름이 좀 돋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선 잘 안 만들고 어쨌든 미국에서 기독교 영화를 만든단 말이에요 많이. 네. 근데 그 몇 년 전 일인데 그 수입한 회사에서 이걸 좀 해줘라, 이 영화를 좀 취급해줘라 그래갖고 저희가 보고 했는데 마태복음을 네. 이렇게 영화한 거거든요. 근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반전 재미가 없다. 예, 네. 그래서 나 같으면 이렇게 안 만들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그냥 성경 순서대로 쭉 나열한 걸로 끝이야. 그러니까 물론 어떤 뭐 성경을 읽기 싫다. 그래서 이거 하나로 그냥 퉁쳐라. 뭐 이런 느낌이면 모르겠는데, 근데 영화라는 거는 뭐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너와 나처럼 메타포도 있고 왜 그 당시에 그 성경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막 들으러 모였겠어요. 그 전에는 구약 성경뿐이 없잖아. 그럼 구약 성경을 어떻게 했냐면 쭉 모여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암송하듯이 이렇게 읽어 내려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없었겠어. 근데 예수님은 대부분 비유로 말씀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상상을 하는 거지. 쫙 이렇게 펼쳐지는 영상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애들이 재밌는 옛날 이야기처럼 이렇게 모여서 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예수님에 관련된 영화를 만든다 그러면 그렇게 은유적으로 재밌게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옛날부터 했었어요. 네. 그래서 말씀하시니까 어벤져스를 진짜 만들까? 이런 생각 드는 거지. 원래 세계관이 그쵸. 뭐 미국에서 만드는 모든 어벤져스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성경 세계관을 많이 갖고 오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이거 보면서 저는 또 어떤 매력적인 인물이 주인공이 되어야지. 너 나의 동료가 되라 하면은 그래 내가 너의 동료가 될게. 뭐 금으로 다 던지치고 따라갔다잖아요. 그 예수님의 매력이 있는 거죠. 그렇지. 저희 이 영화 어쨌든 뭐 세계 1위, 넷플릭스 세계 1위, 물론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쭉 떨어질 수 있는데 맞아요. 어쨌든 전 이 편을 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도 이거 하고 있으면 또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무비드립 하고 있으면 이 편을 또 소개하고 있는 나를 또 상상해 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화는 우리가 또 비밀로 하죠. 재미있는 영화였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